자, 오늘 설명드릴 첫 번째 얘기는 주식 코인이나 배우자 재산 같은 거 문제 되시는 분들, 자기가 유리한 관할 법원 쪽에 신청을 하고 싶잖아요. 그게 서울이든 부산이든 간에 나의 관할 법원이 되려면 집 주소가 있든 직장 주소가 있든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서울회생법원에서 재판받고 싶은 사람이 관할을 만들려고 그러면 서울에 전입신고하고 실제로 살든지 아니면 서울에 사무실을 둔 회사에 취업을 하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물어보시는 말씀이 서울에 전입신고만 하나 걸쳐 놓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집이든 직장이든 실제적인 거주 배경이 서울에 있는지 없는지 통화 내역 같은 걸 기반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했다 걸리면 관할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이 되거나 취하 권유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변제율이 어떻게 되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법원에서는 변제율을 몇 % 하겠다고 정하는 게 아니고요, 법원에서는 변제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변제금을 정합니다. 그 사람의 월급에서 생계비를 뺀 변제금을 정해서 그걸 36회 3년을 냈더니 그 결과적으로 내 채무 1억 중에서 3천만 원 변제하는 30%의 변제율이 나오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법원 재판에서 변제율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참고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시면 50대 남성분이신데 배우자 있으신데 자녀는 이미 성인이었습니다. 이분 진술서를 보시면 개인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처음에는 장사가 번창을 했는데 직원들의 배신과 저의 무능으로 실패를 하였습니다. 친한 후배한테 주식 투자를 권유받고 처음에는 초심자의 행운으로 좋은 수익을 얻었지만 장사하면서 사람에 대한 회의감이 많아서 혼자서 성공하는 주식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래처에 줄 돈과 캐피탈 대출 등 전부 투자해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경험이 쌓이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지만 수익과 손실을 반복해서 보다가 전 재산을 모두를 잃게 되었고 배우자하고 이혼 소송 중이다. 개인회생 오시는 분들 중에 직원 뒤통수 이것도 자주 오시거든요. 장사는 안 돼도 문제지만 잘 돼도 문제입니다. 안 되면 창업하기 위해서 빌렸던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돈을 벌지를 못하니까 집에 생활비를 못 갖다 주니까 배우자가 카드 빚으로 생활비를 해야 되니까 힘든 점이 생기죠. 반대로 장사가 잘 되면 그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3, 4, 5 모여서 나가서 똑같은 걸 차리게 되죠. 소위 말하는 뒤통수나 배신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장사는 안 돼도 문제지만 잘 돼도 그 나름의 고충을 겪게 됩니다. 이분은 이걸 겪으시고 그 타이밍에 하필 주식 투자에 맛을 보게 되었는데, 처음에 잃었으면 투자를 안 하셨을 건데 처음에 돈을 따시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장사할 바에는 그냥 혼자 주식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하셨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의 금지명령 신청서를 보시면 대리운전 하시는데 3월 7일에 금지명령을 신청해서 바로 금지명령이 나올 줄 알았는데 법원에서 관할 보정이 먼저 나왔습니다. 금지명령을 내려주든 일반 보정 권고를 내리든 간에 이거는 우리 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 관할이 없을 때는 이것조차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관할 문제를 법원에서 제일 먼저 검토하게 되는 것이죠. 이분은 서울이 아닌 다른 동네에 살던 분인데 갑자기 서울회생법원으로 신청을 하니까, 그러면 최근 2개월간의 통화 내역서 한번 보자. 직장이 서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직장 근처에서 통화를 했는지 기록을 한번 보자. 그리고 교통수단 이용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봐라. 본인이 집에서 서울 직장으로 출근을 했다면 매일 출퇴근한 기록이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직장이 서울 소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제출해봐라. 이렇게 보정 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통화 내역을 출력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보시면 이분이 대리운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 근거지가 대부분 다 서울에 있는 거죠. 서울 성동구, 성동구, 강남구 이런 식으로 이분의 대리운전 사무실도 서울에 있고 대리운전하면서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할 건데 이 대부분이 출발지이든 종착지이든 서울에 거점을 두고 왔다 갔다 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통화 내역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출퇴근 내역서, 스마트폰 같은 거 캡처하면 되잖아요. 내가 카드 썼던 내역이나 교통비 썼던 내역 캡처하면 되죠. 모두 다 서울을 중심으로 근처로 왔다 갔다 한 게 기록에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리운전 사무실 사장님의 사업자 등록증, 여기를 보면 서울시에 사업장이 소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세 가지를 법원에 확인시켜 드리자마자 3월 28일에 금지명령이 나오게 되었죠. 3월 7일에 신청해서 3월 28일에 금지명령이 나왔으니까 20일 만에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약간 늦게 나왔죠. 평균적으로 볼 때 20일씩 걸리진 않는데 이분은 그 20일 가운데 내가 서울에 관할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됐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걸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분이 개인회생을 하면서 이혼 소송을 별도로 하시는 바람에 법원에선 약간 의심스러울 수 있잖아요. 개인회생을 앞두고 이혼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하는 게 이득인 사람도 있지만
이혼 하나 안 하나 별 차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만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약간 의심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상당한 양의 보정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보정이 거의 보정 폭탄 수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특히 본인하고 배우자 사이의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 취득 경위가 어떻게 되고 누가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나오죠. 98페이지. 주식 탕진하신 분들은 미래에셋이든 키움증권이든 들어가서 자기의 거래 내역을 출력해서 제출해야 되니까 이 상당한 양의 거래 내역을 제출하게 되면 내가 주식 코인했다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대리운전하면서 22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는데 기타 추가 생계비를 좀 포함을 해서 125만 원보다 많은 15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득을 보신 거죠. 변제금을 적게 내시는 거니까. 월 65만 원 36회 변제하면 2,300만 원 정도 변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원금의 6%를 변제하고 94%를 탕감받는 것이며 이자의 100%를 탕감받게 되는 것이죠. 전체 채무액 4억 700만 원 중에서 2,300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나름 운이 좋으신 분이죠. 개인 장사, 주식 등으로 발생한 채무가 4억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6%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게 되었으니까 꽤나 결과가 잘 나오신 편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대리기사 월급이 220인데 4억을 어떻게 대출받았냐?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이거 왜 이해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20만 원 버는데 4억을 대출받은 게 아니라 옛날에 장사할 때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이 좀 나오잖아요. 대출도 받고 그 다음에 주식 코인 하면서 채무도 많이 발생했고 돌려막기 하면서 이자 때문에 채무는 더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그 다음에 하던 일 다 접고 서울의 대리운전 기사로 취업해서 그 소득이 220만 원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채무가 2천 3천 생겨도 이거 돌려막기 몇 번 하기 시작하면 채무는 금방 5천만 원 1억까지 올라갑니다. 이분은 3월 7일에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3월 28일에 금지 명령을 받고 7월 25일에 개시 결정 받게 되었으니까 4달 만에 변제율 6%로 통과했으니까 결과는 괜찮게 나오신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